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챕터 파이썬의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라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변수란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과일이 있으면은 과일은 값이고 과일을 넣는 상자, 포장 박스를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에 사과를 넣는다는 것은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영상 마지막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살짝 다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선언된 변수 안에 값을 집어넣는 반면 파이썬은 그저 값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선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를 넣는다. a라는 변수 안에 1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냐? 그저 변수를 선언했지 이걸 출력한다는 그런 거는 프로그래밍, 즉 이 파이썬에다가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프린트를 사용해서, 그전에는 프린트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 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지정을 해서 출력을 했다면, 오늘은 변수를 사용해서 1이란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1을 출력하려면 변수를 배우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어야 돼요. 값은 실행 결과는 똑같은데 a를 출력하는 것과 1을 출력하는 것이 동일하다입니다. 지금 왜냐? a라는 변수 안에 1이라는 값을 넣어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긴 값을 출력하실 수 있고요. 이제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출력하고 b 출력하고 c 출력해라. 실행을 시켜보면 1, 2, 3을 출력합니다. 정확히는 a, b, c 변수를 출력한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코드가 벌써 변수 3개 선언하는데 3줄이나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게 가독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코드를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변수의 값을 한 번에 대입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와 c라는 변수에 차례대로 값을 넣겠다. 4라는 값과 5라는 값과 6을 넣겠다. 그럼 자리 맞춰주시면 돼요. 4는 a, 4는 a, 5는 b, 6은 c,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a, b, c를 출력하게 되면 4, 5, 6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a, b, c라는 변수를 이미 사용했으니까 아래에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밍 코드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 안에 1, b라는 변수에 2, c라는 변수에 3, 이렇게 값이 세팅이 되고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돼서 여기 1, 2, 3이라는 값이 먼저 출력이 됐죠.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a, b, c의 새로운 값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4, 5, 6이라는 값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4, 5, 6이 출력이 됩니다. 즉 a, b, c는 1, 2, 3이었는데
새로 갱신을 해줌으로써 456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는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변수 ABC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ABC라는 변수 안에 모두 같은 1이라는 값을 선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모든 변수에 같은 값을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떻게 하느냐? A는 B, B는 C, C는 1.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면 모두 1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래밍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는 것 외에 한 줄짜리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즉 1은 A다, 이게 실행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서 2는 B다, 실행이 되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3은 C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간의 언어로 생각을 해봐도 1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그 1이라는 값은 C와 같아요. 근데 또 C는 B와 같아요. 근데 또 B는 A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서 모두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11이 출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의 제 영상을 보셔서 프린트 함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프린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프린트문을 한 줄에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주면 됩니다. 세미콜론은 이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문장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마침을 마침표로 표시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요. 이 문장이 끝났다를 알려주는 게 이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마치고 하나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111 이렇게 세로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 A라는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되고 B, C가 차례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여기서 또 방금 설명했던 것과 의문점이 드실 수 있어요. 방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됐죠? 111이라는 값이. 이게 왜 그런 거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웬만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또는 어떠한 계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프린트 함수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프린트 문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왜 다시 꺼내왔느냐. 이번에는 변수의 값 대입인 마찬가지로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데 살짝 다른 방식으로 대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모두 같은 값을 세 가지 변수에 넣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에 모두 다른 값을 각각의 변수에 넣어 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하고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A에 1을 넣고 나는 끝났다. 내 문장은 끝났다. 그러니까 한 줄에 또 쓸 수 있어요. A는 2,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출력을 해보면 1, 2,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에 각각 다른 변수에 각각 다른 값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이번에는 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지금까지는 단순히 값만 대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살짝 바꿀 겁니다. 변수끼리 값 교체. 파이썬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변수끼리 값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 C 언어 같은 것만 해도 셔플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변수끼리 값을 교체할 때 되게 까다롭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코드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한 서너 줄을 써야지 변수끼리 값을 서로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파이썬은 강력합니다. 따라서 한 줄에 가능해요. 지금 A에는 1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고 C에는 3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라는 변수 안에 C를 대입을 할 거예요. 즉 A에 C를 대입을 하고, A에 3을 대입을 하고 C에는 A를 대입해서 곧 C에 1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C, C, A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변수들의 값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출력을 해보면 1, 2, 3이었는데 3, 2, 1로 바뀌었죠. 변수 A와 변수 C의 값이 원래대로라면 1, 3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서 1, 2, 3이 됐다면 지금은 A에 3이 들어가 있고 B는 그대로고 C에는 1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었기 때문에 값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3이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언어는 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반면 파이썬은 그저 값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변수가.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d를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1이라는) 값의 id는 137267920 이라는 고유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한번 A, B, C에 있는 값들을 모두 1로 한번 다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 이렇게 적어주고 출력을 하게 되면 모두 같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 A는 사실 1이에요. B와 C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리키는 값은 1372679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편의점에 삼각김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손으로 저 삼각김밥을 가리켰어요. B와 C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삼각김밥을 가리켰고요. 서로 다른 친구들이 삼각김밥이라는 고유한 물체 하나를 가리켰다고 해서 삼각김밥이 서로 막 A 친구한테는 뭐 무슨 소고기 삼각김밥이었다, B한테 뭐 김치 삼각김밥이었다, C한테는 뭐 참치였다 이러지 않잖아요. 모두 고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변수든 뭐 B라든 C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변수든 간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 고유한 id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살짝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id 살짝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아직까지 큰 불편함이나 뭐 다르게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냥 이런 거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수명의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제 블로그에서 지금 가져와서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규칙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변수명을 선언해 줄 때. 변수명은 한글과 영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문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숫자도 사용 가능하고 언더바라는 특수기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더바는 앞에 올 수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앞에 언더바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문법이 바뀌었나 보네요. 언더바는 원래 맨 앞에 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앞에도 올 수 있네요. 어쨌든 근데 이런 방식은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뭐 언더바를 앞에 쓰는 거는 가능한 것 같고 살짝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변수명 규칙에서 한글과 영어로 작성이 가능한데 언더바 조합으로 변수를 작성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이머니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요.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마이머니는 이게 훨씬 낫죠. 왜냐? 사람이 전화번호를 외우더라도 빼곡빼곡하게 붙어있는 전화번호보다는 하이폰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사용할 수 없어서 언더바를 대신 사용하는 게 이 나은 이유입니다. 이러면 가독성이 높아져요. 이것보다는. 그리고 변수명에 사용되는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고 또 소문자 a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을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소문자와 대문자도 구별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 더. 프린트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프린트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 프린터는 이미 시스템에서 예약된 명령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를 예약어라 부르는데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하시면은 해당 함수가 동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문법상 에러가 나진 않아요. 네, 문법상 에러는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에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예약어는 사용하시면은 프로그래밍에 큰 차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프린트를 자기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마이 프린트 마이 프린트. 네, 이러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면 에러가 납니다. 또 간단하고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변수명을 작성할 때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만약에 한 10,000줄 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짰어요. 근데 살짝 그게 은행, 그러니까 돈 관련된 게임을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돈을, 그러면 사용자의 돈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변수명 이따구로 지었어요. 돈을 저장할 변수명을.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한 1년 후에 다시 코드 켰어요. 아, 1년이 뭐야, 한 달만 돼서 코드를 켜도 뭔 변수야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내가 깔끔하게 money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와, 이게 돈을 관리하는 변수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소소한 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변수는 소문자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대문자를 사용하셔도 되고 소문자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소문자로 작성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각각 다르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사용하게 되면 혼란에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같은 변수명인데 대소문자만 다르게 작성하는 거는 별로 올바르지 못한 변수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변수에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소문자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띄어쓰기에는 언더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응용을 하자면, 내가 돈을 관리하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제로스 머니, 제로스의 머니는 뭐 10,000원, 그리고 골드의 머니는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